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로서 지금 대통령실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좀 유의하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배관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근까지 여야 대표 회담의 형식과 의제 설정 자체에도 이견이 참 많았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 첫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다 힘을 실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사안이죠. 왜냐면은 입법부의 역할, 정당의 역할이란 게 그런 겁니다. 행정부가 아까 이 의정 갈등, 이 의대 정원 문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라고는 했지만 입법부와 정당의 역할은 민심을 수렴해서 왜 입법부는 권한은 나눠져 있지만 다양한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으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행정부에 건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행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동의한다. 이거 유해든 뭐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이 의정 갈등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야 대표의 회담도 좀 실무적으로 좀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목소리를 모음으로써 여야 대표 회담도 이걸 통해서 이걸 계기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일단 뭐 형식적으로 보면 야당 대표도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 틈을 타서 말하자면 당정 갈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제3자 추천 특검이라든지요. 네. 아니면 25만 원 지원금 같은 다른 의제에 비해서 사실은 국민들은 이 의정 갈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슈가 커지는 것이 이번 회담 의제로서 유리할까?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는 오히려 이제 이번 기회를 다시 삼아서 또 한동훈 대표를 압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대 2026년 유예안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여야가 입법으로 처리하자.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압박했을 때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계속 빠져들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정부를 설득해라. 네. 정부 눈치 보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있어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로 많이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드는 게 어떻게 하면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태효 차장이 야당에 타깃이 됐습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독립운동을 공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공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라이트의 판별 기준이라고 광복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어제 국회 운영위는 온종일 친일, 역사관 이 얘기만 하다 끝났다고 얘기가 들리더군요. 뭐 그래서 너무 민생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태효 차장도 나왔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저는 김태효 차장의 저 대답이 과연 대통령을 위한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뉴라이트적 사관이 뭔지도 모른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독립기념관장부터 해서 뉴라이트적 사관과 관련된 친일적 사관과 관련된 논쟁이 이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대통령은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 네. 과연 대통령을 위한 발언인가? 대통령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고 말한 건가?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대통령이 이 정도도 안 챙겨본다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은 너무 다루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네. 간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 조금 조율을 하는데, 어제 저도 운영위 회의를 내용을 보니 너무 다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오랜만에 김태호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인정은 이해는 되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작전 분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정치권 이야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일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추윤 부의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